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는 평소에 차트나 차티스트의 말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반감기 관련된 차트만큼은 그래도 과거 3번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를 통해 미래 흐름을 예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번에 잠깐 소개했었던 렉트 캐피탈이라는 차티스트의 견해를 한번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봤었던 기사였죠. 트위터 팔로워 39만 명을 보유한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렉틱 캐피털이라는 친구가요. 향후 2주가 반감기 전 비트코인 저점 매수 기회다. 거의 이제 뭐 마지막 버스니까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이더디 파세요. 그 기간이 끝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 업계에 오래 있거나 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들 본인만의 감각이나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조금은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1월 30일을 오늘로 본다면, 향후 2주, 그러니까 약 2월 14일까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마지막 버스니까, 바이더딥 하세요. 그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버스가 떠난 것 같거든요. 저는 이미 좀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오히려 좀 올라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좀 의심을 갖고 그래서 영상을 좀 만들고 파헤쳐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친구의 좀 주장대로라면 반감기 전후로 해서 5개 단계가 있다. 그 중에 2단계인 랠리 단계가 2주 후에 시작될 것이다. 이 친구의 말대로라면 1월 30일 더하기 14일에서 약 2월 14일부터 이제 랠리가 펼쳐진다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부터 좀 될 것 같다. 지금부터 좀 스멀스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조금 뭔가 긴가민가 할 때는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코인리스의 기사였고요. 요거는 같은 내용으로 블루밍 비트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마지막 세일이 찾아올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요, 이 블루밍 비트를 보면요, 어디를 보더라도 뭐 향후 2주, 뭐 2월 중순부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 몇 주 동안 하락이 존재했다. 몇 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때가 마지막 할인 기회가 될 거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코인리스가 틀렸습니다. 잘못 가져왔어요. 근데 코인리스도 억울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또 한 집요함 하기 때문에 이 렉트 캐피탈이라는 친구의 유튜브와 트위터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1차 원인 제공자입니다. 물론 코인리스도 확인을 안 한 책임은 있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주 전에 이 한 5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뭐 터미네이터 따봉인가요? 이 프로필 사진을 갖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렉트 캐피탈 친구가 이 같은 내용을 이 차티스트들은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내용을 2주 전에 소개를 했어요. 2주 전이라 하면 약 1월 15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요. 어디에 올렸냐면 트위터에 올렸는데 1월 30일 날 올렸어요. 그러니까 2주 후에 올렸다는 거죠. 1월 15일에 영상을 찍고 같은 내용을 차트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요. 1월 30일 날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실수일까요? 아니면 고의로 이렇게 올렸을까요? 저는 100% 고의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요. 1월 30일 날 이것만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간략한 버전이고 같은 내용으로 엄청 세부적인 거를 한 번 또 올렸습니다. 1월 30일 날. 두 번을 올렸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왜 고의로 두 번이나 2주 전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올렸을까? 요거는 제가 퀴즈입니다. 뒤에서 정답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트위터 내용을 보면요.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 말은요, 1월 15일에 했다는 거죠. 1월 15일에 해서 이제 약 2월 초가 되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즈음이죠.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박앤세일이 끝났다. 이게 이 친구의 주장이에요. 지금부터 뭐 2월 1일부터 해서 2월 15일까지 세일 기간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버스는 떠나고 박앤세일은 이제 끝났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 이 친구가 트위터를 1월 30일에 올렸기 때문에 이 뉴스를 가지고 그대로 코인리스가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오려면 요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늦게 올렸다. 이 친구한테도 1차 책임이 있겠죠.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그 차트가 워낙 깨알같이 있어서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해봤고요. 이 차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부인해버리면요. 반감기마다 있었던 그 사이클, 반감기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패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 세 번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이 친구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차티스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는 좀 들어볼 만하다. 그럼 이 친구가 주장하는 이제 5단계는 무엇인가? 뭐 19년, 20년도에 발생했던 거, 16년, 15년도에 발생했던 게 23, 24에도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1단계입니다. 이 친구는 오렌지색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때 노란색이거든요. 이 노란색 구간이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14일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 신락 같은 이 노란색 구간 14일 구간에 마지막 버스, 그러니까 하락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이 버스 지나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년도 3월에 그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40%, 50%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2주간의 이 하락 구간이 지나고 2단계를 오면 이 청록색 구간, 반감기 한 60일 전부터 이런 랠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뭐 2주 후에 랠리 나온다는 그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전 60일부터 반감기 즈음까지 이제 쭉쭉쭉쭉 이제 이 메로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과거 통계를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반감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기 위해, 그러니까 이 업자 입장에서는 과대 광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과대 광고, 반감기가 뭐야? 아, 공급이 줄어든대. 아, 그러면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랠리 단계를 펼치다가 이제 3단계, 파란색 동그라미 단계가 이제 여기 보시면 리트레이스, 이제 뒤로 돌아간다, 뭐 추적하다 이런 뜻인데, 올라가다가 뒤로 돌아가니까 이제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 3단계는요. 이게 요 파란색이요. 항상 이 반감기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이 직전과 직후, 반감기 앞뒤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돌아갔으니까요. 올라가다가 밑으로 돌아갔으니까. 실제로 2016년에 이 되돌림은 마이너스 38%나 이제 찾아왔었고요. 여기 2020년도는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약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16년보다 20년이 덜 떨어졌냐? 왜냐면요, 이때 팬데믹 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떨어질 게 없지 않았냐고 과거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저도 제 의견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되돌림 구간이 이제 이 파란색 반감기 직전 직후로 해서 되돌림 구간이 올 것이다. 조금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4단계 빨간색 구간입니다. 어쩌면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반감기가 상승 재료 맞아? 이거 의문, 막 의심과 불신의 단계, 이 5달을 버틸 수 없고 사람들이 팔고 떠난다는 거죠. 최대 5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최후의 고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버스는 떠났고요. 두 번째 버스는 아마도 이때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캐피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구간, 마이 구간을 거치고 이제 5단계, 뭐 여기 보시면 패러볼릭이라고 해서 포물선, 크게 날아오르는 구간을 앞둔 최후의 고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이때도 반복될 것이다. 24년, 25년에도 반복된다는 게 이제 렉티 캐피탈의 주장인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냈던 퀴즈의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2주 전에 찍은 영상을 왜 트위터에 2번이나 올렸을까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요. 바로 해째와 그랬째. 애널리스트, 뭐 트레이더의 꿈은요, 로망은 해째입니다. 해째. 내가 예상했는데 이거 맞았지? 한번 봐봐라. 2주 전에 영상 올린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두 번, 뭐 한 세네 번은 맞출 수 있는데요, 계속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을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났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14일 구간, 이 14일 구간, 뭐 2월 2일이면 끝난다고 이 친구는 얘기를 했거든요. 첫 영상을 기반으로 얘기를 할 때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할인 구간
조금 우리 최근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뭐 GBTC발 하락도 있었고요. 마운트 곡수 물량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서 좀 떨어졌었다. 그러다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는 이 2단계 랠리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요게 이제 뭐 지금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렉트 캐피털 시나리오에 대한 내 생각도 있어야겠죠. 제 생각을 한번 보시면 이걸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하락은 이미 지나갔죠. 여기 신락 같은 노란색 구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친구 말로는 2월 2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을 예상을 해볼 때 이 청록색 구간 이제 랠리 단계에 오겠죠. 이때 저는 이렇게 조금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제 예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스멀스멀 올라가다가 반감기 직전 직후가 재미없었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를 조금 앞두고 이제 스멀스멀 떨어지고 마의 조정 구간을 거칠 텐데 이 떨어지는 하락폭과 이 올라가는 이제 상승폭이 20년도에 비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락도 별로 안 나왔죠. 뭐 20년도에는 막 마이너스 50% 갔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은 굉장히 특수했었던 팬데믹이 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막 전체 세계가 막히고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저금리 기조 이전에도 마이너스 0.5% 엄청나게 그 하락을 시킨 거잖아요. 페드에서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20년도 3월에는 무려 1%를 한 방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싶어서 돈을 막 풀어 제낀 거죠. 마이너스 1%를 풀어버리고 쭉 저금리가 유지됐다. 그러니까요. 팬데믹발 공포도 엄청나서 쭉 떨어졌다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돈을 푸니까 다시 급등이 나왔던 어찌 보면 조금 거시경제에 의한 비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고 뭐 조금 올랐다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황색 구간, 아까 14일의 세일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 블랙락과 친구들은 이미 바이더 딥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블랙락은 29일 기준으로 1월 29일 기준으로 8,7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했다. 피델리티는 약 1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 블랙락보다 더 잘했네요. 그리고 아크 21 쉐어즈는 4,637만 달러를 확보.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야 이제 구글에서 광고도 할 수 있다면서요.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광고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명한 행동이다. 이들도 다 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뭐 현물 ETF를 파는 분들을 제외하고라도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 주소들이 1월에 3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많이 샀네요. 이 버스 지나가기 전에요. 그래서 레리핑크가 많이 샀다고 지금 좋아하는 모습, 뭐 부럽습니다. 그리고 과거 통계도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2016년도의 차트도 한번 확대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1, 2, 3, 4, 5단계 똑같고요. 제가 볼 땐 2020년보다도 2016년 차트가 오히려 24년과 유사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20년도는 특이한 상황,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됐다고 보고, 그래서 16년도도 한번 복습한 차원에서 보시면, 아까 그 친구가 주장했던 14일의 세일 기간, 이때도 꽤나 많이 떨어졌었죠. 1단계. 그러다가 청록색 2단계에서 이제 랠리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메로나가 형성되면서 오르다가 이제 이 파란색 기준선 반감기를 직전으로 해서 조금 떨어지죠. 이 파란색 동그라미 3단계 이 즈음은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그 마의 구간, 빨간 구간, 길면 5개월까지 갈 수 있는 조정의 단계 가 찾아옵니다. 이때 한 뭐 마이너스 30%, 38%까지 갔다고 여기 쭉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러고 정말 오랫동안 의심과 뭐 불신과 의문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 초록색 단계 5단계 이제 날아가는 단계를 맞이할 것이다. 이게 24년에도 변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게 렉트 캐피털 또 제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하이라이트가 있죠. 파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빨간색 조정 구간, 이 횡보 구간에 개미 털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나올 법한 가상 뉴스를 제가 한번 마음대로 꾸며봤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ETF 또는 뭐 솔라나 ETF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허용하지 않겠다. 누가 할까요? 당연히 게리 겐슬러가 이런 얘기 하겠죠.
엄청난 비난 뉴스를 쏟아내겠지만 결국 블랙락이 했으니까 되긴 될 겁니다. 24년도에요. 그리고 반감기 후에 채굴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될 것이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요. 채굴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좀 힘들겠죠. 그래서 채굴 기업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고, 뭐 이런 식으로 힘들다, 뭐 곡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우리 10년째 우려먹고 있는 마운트고스의 매도 시작됐나? 사실 아직까지도 뭐 지갑이 움직였다, 팔렸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뭐 요때 나올 가능성 한번 점쳐봅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의 부도다, 경기 침체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테더가 또 준비금을 얼마나 들고 있냐 등등 이것도 사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숱한 뉴스들이 이 빨간 구간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나 결국엔 24년 하반기 가면요. 이 초록색 구간 날아가는 구간 분명히 올 겁니다. 뭐 트위터에서 무슨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코인이 ETF가 또 될 거라든지 제2의 엘살바도르가 나와서 법정 앞에 뭐 채택을 한다든지 별의별 뉴스가 나올 텐데요. 이런 뉴스도 그냥 양념에 지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관심을 갖고 여러 뉴스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생성이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 바겐세일은 귀하디 귀하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불장을 1년 앞둔 올해와 가장 비슷할 수도 있는 2020년도의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뭐 여러 동그라미 이제 뭐 바이더디 구간을 제가 표시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느 구간에 샀더라도 1년 후에 꽤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뭐 9만 원에 못 잡아도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다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급등락이 있더라도 좀 떨어질 때 매수를 제외하면요.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올해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신 후에 불장을 좀 지혜롭게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